40분까지. 40분이요? 저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학원을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여름 방학이 이제 2달 남았잖아. 여름 방학에서 제가 먼저 선수를 치려고 먼저 좀 얘기를 꺼낼 게 있어요. 선수를. 자, 여름 방학에 3주죠. 저렇게 짧죠. 7월 20 아마 그쯤부터일 거고요. 아마 광복절 때까지일 겁니다. 자, 3주고 길면 3주 반인데 어차피 중간에 뭐 휴가 기간도 학원이 아마 있을 거예요. 3주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공부투 몰입 수업 예정입니다. 공부투를 개념 한번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래전에 하셨을 것 같아서 개념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념이랑 유형이랑 같이 3주 동안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 아마 이 정도 라인업을 일단 쓸 것 같은 확정은 아닌데 아마 일단 이걸 쓸 것 같아요. 그 이제 왜 공부투 몰입 수업을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뭐 내신 준비하면서 느껴보셨겠지만 시간이 되게 없죠.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의 개념을 하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방학에 3주 동안 바짝해서 끝내자라는 거고요. 주 5일 수업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방학이니까. 이게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주 3일, 주 4일 해가지고 공부를 끝낼 수가 없거든. 그렇다고 안 끝내고 또 학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또 학기 중에 개념 공부하고 있으면 분명히 시험 볼 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월에서 금 10시부터 14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싫다. 그렇구나. 저 원래 방학 때 저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저기서 더 추가됐지. 주 5일 4시간 학원 겹친다. 있으십니까? 아직 일정이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선수 친 거니까 어디 가서 이제 딴 쌤이 물어보시면 그때 수학이라 안 돼요 하시면 되고. 가능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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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시죠? 왜 입꼬리가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다. 또 갑자기 나중 가가지고 국어학원이 그때라서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얘기했다. 오늘 부등식 마지막 날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저런. 벌써란 지금 부등식 먹어서 4번째 하는데 벌써 그렇게 됐구나. 벌써가 아니고요. 저희 2차 부등식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다 풀었구나. 저희가 정말 꼼꼼히 천천히 하고 있는데 과제 하시면서 잘 따라오고 있을지 모르겠다. 2차 부등식에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지난 시간에는 연립 2차 부등식 관련해서 이야기까지 진행을 마쳤었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파트가 마지막이라 했냐면 활용 파트가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활용 파트에서 일단은 수식적으로 자 근의 판별에 대한 얘기랑 자 근의 부호 관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근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도형이랑 결합해서 숙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분변산할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요? 도형 결합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실생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해야 되는 얘기는 사실 이거 하나 남았거든. 그리고 여기도 조금 더 할 얘기가 남아있기는 해서 이거 2개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진도 마무리하고요. 뒤에 남아있는 학력평가 문제들 풀면서 부등식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좀 연습을 해볼 겁니다. 제일 먼저 바로 들어가면 조금 우리가 또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거 복습부터 합시다. 왜? 아니에요. 자, 이거 복습부터 할게요. 근의 부호는 우리 이제 2차 방정식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쓰시고 자, 근의 부호 관련해서 몇 가지 상황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당연히 여러 가지겠지. 네 가지. 너무 많아. 세 가지. 자, 두근이 양수일 조건이 있었고요. 자, 두근이 음수일 조건이 있었고,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자, 결론을 다 써드렸던 것 같은데 그대로 써도 될까? 두근이 양수일 조건 뭐였죠? 판별식이 자, 일단은 그치,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등호를 붙이냐 마냐 얘기했었는데, 자,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였고요. 그 다음 뭐 쓰죠? 그 다음에 저거 써야죠. 그 양수가 큰 거기주세요. 분각에서 두근의 합이 양수고 두근의 곱이 양수끼리니까. 그 다음에 두근이 음수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일단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자, 합이 음수가 될 거고 근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니까 곱은 양수다였고요. 자, 복습 잘했나 보자.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뭐만 쓰면 된다 그랬지? 판별식 쓸 필요 없고. 판별 쓸 필요가 없고요. 곱만 조사하시면 된다. 관련해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 양이 굉장히 적고 올림포스 유형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는 유형이다 보니까 제가 프린트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와. 오늘 이거 연습 먼저 하고 추가적인 얘기 해봅시다. 자, 왔다 갔다 하면 풀 건데 어디로 오시냐면 일단 저기 4번부터 연습을 좀 해보자. 갑시다. 두근이 음수일 조건을 써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등호 유의하시고요. 자, 근각에서 관계상 두근의 합이 음수여야 하고, 자, 두근의 곱은 양수여야 된다. 자, 다음 세 개의 부등식을 연립해서 공통구간 잘 찾자였는데, 자, 셋 중에 이미 두근의 합은 음수인 게 확정이 나 있죠. 두근의 합이 이미 -1로 확정이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 같은 경우는 자, 굳이 조사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판별식 먼저 쓰자. 25-4ac 0 이상 쓰시고, 자, 두근의 곱은 4의 k-이고요. 제가 0보다 두개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죠. 연립 1차 부등식 얘기다. 자, 간단한 것 같아요. 정리하시면 -16k 더하기 33이 0 이상이고요. k는 16분의 33 이하다. 자, 여기는 k가 2보다 크다 되겠죠. 공통 구간은 k가 2보다 크고 16분의 33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기억들 하시죠? 그렇구나. 자, 근데 이제 3번을 보시면 표현이 좀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할 때는 자, 근의 곱의 부호만 조사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밋밋하니까 인간들이 어떤 조건도 추가한다 했냐면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의 크기 비교까지 추가로 얹어준다라고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고 하면은 이러면 두 근의 합이 양수다 뭐 이런 것까지 추가로 써야 된다 그랬지. 양근의 절대값이 더 작아 음근의 값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자 이러면은 합이 0보다 작다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3번 한 번 더 풀어보자.
일단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뭔 쓸 필요 없다고. 판별식. 판별식은 쓸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자, 일단 음근 하나, 양근 하나 나온다는 얘기니까 두 근의 곱 2a-4가 두 근의 곱이 될 거고 양보다 작다 이거랑 음근의 크기가 양근의 크기보다 크다는 거는 두 근의 합이 어땠든 얘기야? 근의 합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가 0보다 작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에 거는 a가 2보다 작다고요. 자, 아래 거는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셔서 a로 잘 묶이는 상태니까 자, 여기 해는 3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가 되면서 얘랑 공통 구간을 알아서 잘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공통 구간을 뭐 수직선 그린다라고 하면은 3보다 크다랑 2보다 작다가 있고요. 2보다 작다가 있으니까 공통 구간은 이 자리가 될 거라서 답은 A가 0보다 작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 좀 지겹지만 6번처럼 나올 수도 있거든. 삼 3차는 이제 기본 태도가 인수분해니까 인수분해 하고 생각하시면 배웠던 얘기라는 걸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해보고 이제 근해 분리로 넘어갑시다. 자, 인수분해부터 할게요. 1 a 빼기 2 2a 빼기 4 8 하시고 자, 여기서 a가 2배 차이 나고 a끼리 약간 소거가 돼야 끝자락에 0이 나올 거니까 뭐라고 쓰는 게 합리적일까? 모르겠어. 아하. 안 쓰겠죠. 이게 a가 날아가야 돼요, 중간 과정에. 그래서 자, 그래서 x 더하기 2에다가 x 제곱 a 빼기 4x 더하기 4는 0꼴로 처리가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근이 음수가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근 하나가 음수로서 보장이 되어 있잖아. 여기가 이미 은근 확정이기 때문에 뒷자락에 붙어있는 여기 2차 방정식의 근이 음근만 나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니까 우리는 한 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근끼리 음수여야 되니까 합은 음수에 자, 음수니까 고분이 음수다. 뭐이 정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합시다. 판별식 b제곱 16에 16배니까 그냥 얘가 판별식이네요. 자, 얘가 0 이상이어서 결론 바로 쓸게요. 8 이상 또는 0 이상. 그 다음에 근의 합이 음수여야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음수여야 되니까 a는 4보다 크셔야 하고요. 자, 근의 곱은 이미 4로서 양수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따질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얘랑 공통 구간을 찾으시면은 8 이상이다라고 보이실 거고 잘 안 보이시면 수직선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지난 시간 거의 마지막쯤에 했던 얘기인데 복습 한번 해봤고요. 다음 얘기 넘어갑시다.
계속 그 프린트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정리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디부터 이 유형이 시작이 되냐면 분교재에도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양이 좀 적어서 교재에 정리할까요? 저는 프린트 관리 잘 못하니까 교재는 그 163페이지 펴시고 450번 자리쯤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텐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사실 방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크게 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는 얘기인데 자, 근의 분리가 뭐냐? 사실 이 분리라는 이름은 옛날에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아시죠?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두신 용어라서 이 용어보다는 사실 더 명확하게 꽂히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근의 분리보다는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근의 위치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보겠다 이런 주제라고 하면 되거든. 근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얘기. 자,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을 먼저 던지거든.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뭐 두 개가 있다라고 하실 때 그 근 두 개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뭐 P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근 자체 두 개를 구했더니 어떤 숫자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해법 자체는 방정식의 뭐 근거계수처럼 간단한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요. 해석의 방향은 뭐가 되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길을 가져와서 할 수밖에 없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써야 되거든. 그럼 제가 해법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fx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잡아서 이거 자체를 하나 2차 함수로 보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볼록했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2차 함수랑 축과 만나는 이 교점 자체를 근이라고 명명을 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 두 근이 P라는 수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는 P가 1번에 있는 거야, 2번에 있는 거야, 3번에 있는 거야? 국어. 그래. 네. 국어 방금 국어 다녔대. 그래서 지금 국어가 잘 안 됩니다. 얘네가 P보다 커야 된다는 건 P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 아닐까? 그렇죠. P가 여기 있어야 얘네가 P가 크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해당 그림을 두고 우리가 이런 거잖아. 답안지에다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답안지에다가 이거요 라고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뭘 쓰셔야 돼? 해석. 수식을 쓰셔야 돼. 그림이 이렇게 탄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식들이 있거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일단 아까 근의 구호할 때랑 똑같거든. 두근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근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따져야 돼요. 자, 당연히 무슨 식이 나와야 될까? 특별식이 나와야 돼. 자,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니까 0보다 뭐 하나 쓰셔야 될까? 크거나 같다.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써야 돼.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대칭 축의 위치를 관찰하는 거거든. 축. 봐봐. 대칭 축이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 그럼 축이 지금 P보다 큰겨 작은 겨? 축이 P보다 큰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축이 P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어야겠지. 그럼 우리는 당연히 축에 대한 공식도 외우고 있어야 될 텐데 축은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얘가 일단 적극적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 뭐냐면 자, 경계값 이라고 하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 함수값이라 바꿉시다. 부호 관찰인데 뭐냐면 이 P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관찰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P라는 값을 함수에다가 쏙하고 대입하면은 값이 양수로 뜨니 음수로 뜨니? 값이 양수로 뜨는 거잖아.
그래서 세 번째 f라는 함수에다가 경계가 되는 p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 값은 0보다 뭐 하실까? 그러면 얘도 부등식이고 얘도 부등식이고 얘도 부등식이니까 자, 세 개의 무슨 부등식을 풀어라라는 얘기일까? 열림이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이런 유형으로서 이 2차 부등식 마지막 파트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자, 세상에 이 두 근이 P보다 크다 그 세상에 말고 이 세상에 두 근이 P보다 크다라는 말만 있을까 하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겠지. 어떤 게 나올 수도 있냐면 두 근이 P보다 작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두 근 중에서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두 근 사이에 P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각각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냐를 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자, 공부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를 1번 상황에 맞게 잘 작도한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상황에 맞게 잘 그려주시고 이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따져야 되는 수식 세 가지를 확인하신다. 1번이 판별식, 2번이 대칭축, 3번이 함수값의 곱. 그리고 이들을 잘 관찰해서 무슨 부등식을 풀면 된다고? 연립 부등식을 푸시면 된다. 그러면 이쪽에서 뭐 부등호의 방향 같은 건 니네가 다 외우지 마세요. 상황마다 당연히 다 다르게 나올 거니까. 그럼 이걸 갖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지금 총 세 가지 스텝이 있는 거 맞니? 문제를 잘 읽어보셨을 때 자, 상황을 그림으로 잘 연출하는 것이 1번 2번 그 그림에 대한 수식을 써보시는 것이 두 번째 마지막 연립부등식으로 계산하는 게 세 번째잖아. 하나의 문제에 세 가지 스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줄게. 봐봐. 예를 들어서 자, 한 근은 이렇게 하자. 이거 먼저 하자. 뭐라고 할까? 자,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이것도 해볼게.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을 해보자.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그림 2차 함수로 상황 연출하는 거라고 했는데 봐요. 자, 이렇게 X축에 있다라고 하시고 일단 아래로 블록하다는 가정 속에서 계속 가볼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얘랑 얘를 근이라고 명명하니까 이 두 근이 모두 P랑 Q 사이에 있으려면 PQ의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 P랑 Q 사이에 근이 들어오려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상황 연출해보시는 게 1번이야. 연습 많이 해보셔야겠지. 그럼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수식 세 가지를 작성해보실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일단 근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가 먼저 들어오셔야 된다고. 두 근 나와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1번. 자, 두 번째가 축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축을 보셨을 때 축이 어디 사이에 있죠? P랑 Q 사이에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2번. 자, 마지막 경계가 되는 함수값 f라는 함수에다가 p를 대입했을 때 양수니까 fp가 양수. 자, q를 대입했을 때도 함수값이 양수가 나올 거니까 f의 q도 양수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난이도가 얘는 엄청 뛸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자리가 부등식 몇 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거 5개짜리 연립부등식을 다 푸셔야 돼요. 수직선을 그리는 것부터 이게. 그래서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이제 이 5개를 다 미지수로 제공을 해서 너네한테 하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몇 개 정도는 예쁘게 빼주거든. 그래서 일단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요 근 사이에 자, P가 있다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봅시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아 그러면 그림 한번 상상해볼까? 일단 두 근이 있게 그리시고 그쵸. 얘랑 얘가 두 근이잖아. 그쵸. P가 어디 있는 거야? 두근 사이. 요 사이 이렇게 P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얘는 그 우리가 이제 공부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때 아 일단 두 근이 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자 근데 2번이 일단 걸리죠. 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나요? 자, 생각해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거 얘들아. 자, P가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P가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축이 P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잘 알 수가 없지. 그쵸. 그러니까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축은 굳이 쓸 필요 없다가 되겠죠. 결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 함수값 P라는 경계 지점에서의 함수값 F라는 함수에 P를 대입하셨을 때 함수값 자체가 양수니 음수니? 보자. 이거 음수죠. 음수. X 밑에 있으니까 아하. P의 함수가 음수지. 그렇네요. 얘는 0보다 작다가 될 텐데 사실 셋 중에 뭐 축은 안 쓰는 건 이제 납득이 되시나요? 예. 두 개 다 쓸 필요 없고 여기 사실 하나만 쓰면 되거든요. 판별식. 자 여기는 봐봐. 우리 근의 부호 관점에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판별식 안 쓰고 근의 곱만 하게 됐잖아. 그랬던 것처럼 자 여기도 판별식을 안 써도 사실 상관이 없어. 맞췄다. 얘가 더 상위 조건이거든. 자,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아래로 블록하다라는 가정 속에 좀 가고 있는 거야. 얘들아 만약에 내 말 한번 들어봐. 예. 어떤 P라는 지점에서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있어. 네. P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게 확인이 됐어요. 네.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근데 아래로 블록하네. 무조건 두근이 생길 수밖에 그림이, 없죠. 그림이 이렇게 생기든 그림이 이렇게 생기든 그림이 이렇게 생기든 근이 무조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이 부등식을 쓰는 순간 자, 얘는 자동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연립 부등식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하나짜리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울 수밖에 없다. 그럼 시험장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셨을 때 이거 쓰고 뻘짓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뭐만 쓰시면 된다고? 함수값의 부호만 잘 결정해서 공식 한 줄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세 가지 예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갖다 내가 모든 예시를 다 들어줄 수는 없거든. 약간 이럴 수도 있어. 근이 이렇게 있는데 한 근은 P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Q보다 크다 해가지고 뭐 Q는 두 근 사이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연출이 될 수도 있잖아. 그림 연출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 아 근데 그러면 이건 조건식을 뭘 써야 될까?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쓸 것만 쓰시면 되거든. 일단은 지금 들어드렸던 세 가지 예시 중에서 이 함수값의 관계관찰 얘네들은 무조건 사용을 했지. 근데 이 그림에서 가장 먼저 보실 거는 P를 대입했을 때 양수고 Q를 대입했을 때 음수다. 음수가 될 건데 이 말을 쓰시는 순간 누구를 쓸 필요 없다고?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지면서 근 사이에 Q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축도 굳이 쓰실 필요가 있겠네. 없을까요? 왜? 이거 안 써도 되니? 안 써도 되죠? 여기 좀 축이 Q보다 여기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Q가 여기 있으면은 축이 더 Q보다 큰 거고 Q가 여기 있으면은 축이 더 Q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들이 만들면 한 7, 8개 나오는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실 건데요. 자, 문교재에 있는 450번 한번 해보자.
국어 클리닉은 가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문제를 풉니다. 문제 풀고 해설해 주시고 무슨 문제를 풀어? 의문 변동 풀고 있습니다. 오, 그래. 아, 해볼게. 근의 위치를 묻고 있다. 바로 여러분들은 2차 함수 관점으로 들어가신다. 아래로 볼록하게 그렸고 근에 존재하니까 축과 만나게 그리시고 얘네가 2보다 크셔야 되니까 2의 위치는 더 왼쪽인 이 자리이지 않을까. 그림 연출이 1번 단계. 그때 두 번째로 우리가 수식 관점으로 써볼 수 있는 식이 근의 존재성으로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자, 2번 대칭축은 2보다 크셔야 하고요. 자, 3번 2에서의 함수값. 이 함수를 fx라고 인지를 했을 때요. f의 2는 0보다 컸어야 한다. 칠 수 있겠나요? 자, 각각을 예쁘게 연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요. 4로 나누시고 인수분해 하시면 k 더하기 2의 k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어서 2 이상 또는 마이너스 2 이하다. 이게 첫 번째 구간. 자, 그 다음 대칭축은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2k가 2보다 크다여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두 번째 구간. 마지막 2 대입했을 때 나오시는 값이 20 더하기 8k인데 얘는 0보다 컸어야 하니까 k는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 이게 세 번째 구간. 잘 구하셔서 예쁘게 수직선에서 공통 구간 찾아주시면 되고요. 한 번씩 다 찍어보자. 얘부터 할게. 2 이상이다랑 마이너스 2 이하다. 색깔 다르게 해볼까?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답니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셔야 됩니다. 자, 3개의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선 3개 지나가는 영역이 정답이 될 거고 답이 어딜까? 요 자리가 답이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등호 쓰셔야겠죠. 이 자리는 판별식 자리였고 서로 다른 이란 말 없기 때문에 등호가 있던 자리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확히 답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유형인지 감이 좀 오십니까? 아이고 저런. 넘겨서 정리하신 다음에 452번도 할 거예요. 저런. 안 배운 표현이 452번 님 이게 뭔가요? 이 문제를 보니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뭔데?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고? 예, 진짜? 예, 확실해? 예. 1분 줄게. 1분은 더 심각한데. 졸리지? 왜 비 오는데 졸려? 빗소리 좋지 않아? 어떻게 뭐 스탠딩 색상 줄까?
할게. 지원 나중에 다시 풀어봐. 여기 있어요.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돼 있는데 일단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왼쪽이 알파고 오른쪽이 베타였던 것 같거든. 예. 근데 알파는 몇보다 작았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았고 베타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았다는 거니까 이건 뭐 주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알파랑 베타의 사이? 사이에 이 정도 느낌으로 있다 이런 얘기고요. 베타는 0보다 작았어야 되니까 이 자리가 0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림적으로 연출할 만한 얘기인데 자, 이 그림 딱 보셨을 때 우리는 판별식 쓸까 안 쓸까? 안 쓰겠다는 얘기야. 자, 근의 사이에 마이너스 2가 들어있다 나왔기 때문에 두 근 사이에 누가 들어오는 구조는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돼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시험장에서 뻘짓을 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해당 그림에서 축 쓸까 안 쓸까? 축도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마이너스 2가 뭐 여기냐에 따라서 축 관련해서 부등호가 바뀌기 때문에 명확하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쓸 필요 없어. 우리가 쓸 건 뭐밖에 없을까? 경계가 되는 지점에서 함수값 f-2랑 f0의 부호만 조사하시면 돼요. 예. 자, 해당 함수를 fx라고 할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함수값이 음수인 것 같고 0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일단 양수인 것 같잖아.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문제 잘 보시면은 이 마이너스 2 자리에 뭐가 있어요? 등호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였을 수도 있고 베타가 마이너스 2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거든. 표현 자체가 그렇지 등호가 있으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겠죠. 등호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연산을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까요?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7이 0 이하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0 들어가면 m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일단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 연립부등식을 풀라고 보니까 이 밑에 건 당연히 성립하죠. 그렇네요. 여기는 여러분들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얘만 풀어주시면 될 거고 인수분해 하시면 m-1, m-7, 0 이하니까 m이 1 이상 7 이하가 되면서 정수는 7개가 됩니다. 자, 이 유형이 제가 교재에는 이 정도 제 수록을 해놨고 하나 부르긴 할 건데 그 올림푸스 유형편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프린트 문항의 16번부터 25번까지가 이 내용이거든. 과제로 잘 풀어보시면 될 텐데 우리 이거 유형 한 문제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53번이에요. 453. 자, 근의 부호랑 이제 흐름이 똑같아. 당연히 3차로도 나올 수 있고 3차 자체를 3차 함수를 해석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니까 인수분해 먼저 하셔야겠죠. 453번입니다.
어때? 좀 적응을 했니? 조금 정도. 연습을 해봤어. 그럼요. 그래도 되니? 마이너스 1. 아이고 똑똑해라. 그렇죠. 그래서 x 더하기 왜? 아, 잘못 썼어요. 일단 요 방정식에 대한 얘기잖아. 근의 상태를 보니까 근 하나가 확정이 나죠. 아까 근의 보호랑 같은 얘기야. 자, 여기서 이미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 등장을 한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해당 발문에서 1보다 작은 한 근이 너였다는 얘기니까 나머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어디서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여기 2차 방정식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근이 1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서 2차 함수 하나 싹 그려보시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축이랑 교점 두 개가 되게끔 만나게 그리신 다음에 두 근이 1보다 커야 되니까 1의 위치는 왼쪽에 있어야 얘네가 1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해당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써볼 수 있는 식 근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와 축의 위치 그리고 함수값의 부호 관찰 세 가지 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니까 판별식의 등호를 쓰시면 안 되겠고요. 대칭 축의 위치는 1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1보다 크다가 맞겠고요. 1을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 출력값은 0보다 컸어야겠다.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판별식 짝수 판별식 A 마이너스 9 K제곱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K가 바로 쓸게요. 3보다 크다랑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제 바로 써지시죠. 자, 대칭축은 그냥 K고요. K가 1보다 크다 이거랑 그 다음에 1 대입하시면 10-2K고요. 얘가 0보다 크다니까 K는 5보다 작다라고 하셔서 얘랑 얘의 공통 구간을 수직선에 잘 그려서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마무리하자. 3보다 크다에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있고요. 다음 1보다 크다 살짝 표시해 주시고요. 5보다 작다 이쯤에 5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선 3개가 지나가는 곳이 공통 구간이고 어디처럼 보이니? 여기에 선 3개가 달성하고 있죠. 답은 3부터 5가 되겠지. 이게 제가 전달드릴 수 있는 근의 분리 관련 모든 내용입니다. 연습해보시면 되겠죠? 복습 잘 하시고 자,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얘기했고요. 네, 두 번째 얘기까지 하고 첫 타임은 마무리를 할 건데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재밌겠다. 부등식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많다고 예전부터 1차 부등식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두 번째가 뭔 얘기냐면 자, 근의 부호를 우리가 시작할 때 했잖아. 그리고 사실 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에 대한 판별식을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 근데 1번 판별이랑 2번 부호를 어디에 엮어서 한 번에 응용해서 낼 수 있냐면 4차 보기차 방정식에서 근의 판별 하실 때 두 가지를 섞어서 낼 수 있거든요.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니까 봐봐. 여러분들 4차 보기차 방정식이 뭔지 아시죠? 홀창이 없는 거. 4차 이차 상수로 구성되는 거. 예를 들어볼까? 내가 이렇게 쓰면 이런 걸 4차 보기차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4차 보기차는 보통 인수분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일단 얘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X자로. 어떻게 돼요?
잘 들어봐. 그럼 x제곱이 1이다랑 x제곱이 2다가 나오면서 자, 여기는 x가 풀마 1이고 여기는 x가 풀마 루트 2가 나오니까 근의 형태가 서로 다른 몇 실근일까? 서로 다른 실근 몇 개? 네 개죠? 아, 얘는 서로 다른 몇 실근이야? 몇 실근이야? 네 실근.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만 더 써볼게. 자,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는 0이다 이렇게 한번 내가 적어볼게. 인수분해는 어떻게 돼? x 제곱 플러스 2랑 x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 그렇죠.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2다랑 x제곱은 1이다가 나오면서 자 여기는 x가 풀마 루트 2 i 뭐 몇 답으로 나올 거고요. 와 여기는 x가 풀마 1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근의 형태를 뭐라 쓰시는 게 맞아? 서로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실근도 같고 두 허근. 허근도 갖는다니까 근의 형태가 바뀌지. 그렇네요. 재미없겠지만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줄게. 우와. x제곱 더하기 5x 미안해. x 4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6은 0이다. 이걸 너네한테 풀라고 했다고 칩시다. 인수분해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x제곱은 마이너스 2다랑 x제곱은 마이너스 3이다 나오면서 그럼 굳이 안 구할게. 자, 근의 형태가 서로 다른 몇 허근일까? 네 내허근이지. 저런. 그럼 내가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주제가 제목이 뭐였냐? 4차 보기차 방정식을 두고 근을 판별하고 싶었다라는 거거든. 그쵸. 자, 근의 판별이라는 건 당연히 실근을 가진다면 몇 개를 가지니 또는 허근이 몇 개 나오니 이런 걸 판별이라고 하잖아. 예. 질문을 하나 해보자. 내가 근의 부호랑 근의 판별이 엮여서 같이 나오는 주제라고 했는데 이게 왜 내가 두 개를 같이 엮어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 근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야? 얘는 왜 내실근이 나왔지? 네. 생각? 얘가 뭐여서 그래? 양수. 얘가 양수여서 그래. 음. 여기는 실근허근이 번갈아서 나온 이유가 뭐야? 하나가 양. 음수였고 음수. 하나가 양수였기 때문이지. 그쵸. 여기는요 왜 내허근이죠? 다 음수. 얘네가 음수였기 때문이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x 제곱의 뭐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자, 근의 형태가 결정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까? 그치? 그죠? 그쵸. 근데 우리가 보통 보기차는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 x 제곱을 t로 치환해서 하기도 하잖아. 봐봐. t 제곱 빼기 3t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지. 그쵸. 여기서 t가 무슨 근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근이 또 나왔기 때문에. 양수인 근이 나왔기 때문에 아 양근. 실제로 x가 실근 몇 개 나왔다는 거야? 실근 4개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에 따라서 본래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ax 4제곱 bx 제곱 더하기 c는 0이라는 4차 보기차 형태를 두고 1번 서로 다른 내실근 2번 서로 다른 내허근 3번 실근 2개, 허근 2개 나오는 구조에 대해서 식을 써볼 수 있지 않겠니? 네. 대한민국. 이제 졸려? 아 졸려. 내실근 나오는 구조는 여러분들 뭐라 쓰실래요? 고민된다. x 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치환했을 때 at 제곱
PTC0 이렇게 썼을 때 저 내실근 나오고 싶어? 그러면 T가 어떻게 나와야 돼? T가 저기 뭐야? 양수로 나와야 내실근 나오는 거 아니니? 저 즉,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무수인 조건을 쓰면 될까? 두 근이 무슨 수인 조건을 쓸까? 양수인 조건을 쓰는 거야. 또 똑같은 말이야. 그럼 판별식 0 이상 합 0보다 커, 곱 0보다 커. 아까 얘기죠. 하실 수 있겠나요? 뭔 말인지? 그럼 내역은 나오시려면 두 근이 어떠셔야 될까? 수분이 음수여야겠죠. T가 음수로 두 번 나오셔야 내역은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이 조건식은 판별식 0 이상의 합은 음수에 곱은 양수다이고 그쵸. 실근 두 개, 역은 두 개 나오려면 하나 양수에 하나 음수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그쵸. 그럼 이렇게 치환한 방정식에서 두 근에 뭐가 달라야 돼? 보호가 달라야 돼. 보호 달릴 조건은 뭐만 썼었더라? 곱이 0보다 작다는 거. 예. 문제로 만나볼까요? 저런 455번. 예. 여긴가요? 이 함수가 얘를 그린 거죠. 1보다 큰 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자리에 1이 있습니다. 봐봐. 이 함수를 fx라고 부르는 거야. 이 함수를 이 함수가 있을 때 실제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여기 y 값이 어때요? 함수 값이. 이거보다 큰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쓰는 거죠. (455번입니다) 부등식 오늘 마지막 날인데 공부하면서 어땠어요? 부등식? 거지 같았어요. 어려웠어요. 거지 같았어요. 문제 어땠어요? 방정식보다 확연히 어렵지 않나요? 거지 같았어요. 어디가 이제 부등식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은 믿으실 필요 없어요. 부등식 어려운 단원이 맞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가도 단원 이름에 부등식이 있진 않거든요. 부등식이 계속 나와. 고3들도 마찬가지, 고3들도 그렇고 재수생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게 보통 부등식이 가장 어려워. 함수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3, 4차 방정식은 함수를 보통 안 쓰잖아. 내가 할게. 보기차야. 저런 차수렴풀이를 쓴다 하면 x제곱을 t라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t제곱 됩니까? 빼기 2kt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예.
자, 우리는 내실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T가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서로 다른 두 두 양근 양근이 나와야 된다고요. x제곱이 양수로 두 개 나오셔야 실제로 실근이 4개 나온다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이잖아.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양근 가질 조건은 아까 얘기했던 게. 자, 이번에 서로 다른이란 말 있으니까 근의 존재성에 대해서 판별식 0보다 큰 게 맞겠고. 크고 자, 양근이니까 두 근의 합인 2k가 0보다 크셔야 되고 두 근의 곱인 k 플러스 2는 0보다 작으셔야 한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럼 정리하시면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요. k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의 곱이 0보다 커요. 2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구간. 다음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건 날목이죠. k가 0보다 크다랑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얘랑 얘랑 네, 공통범위 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 하는 저런 어우 많다, 그치? 아우 그게 많네요. 어머나? K 플러스 쌤 아닌가? 뭐 잘못 썼나 본데? K 플러스인가요? 야야야, 이 병신아. 난리가 났거든요. Sorry. 자, 이렇게 하니까 손세개 지나가는 곳이 어디죠? 저기에 거기 k는 2보다 크다. 여기까지가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의 활용,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얘기가 오늘 모두 끝이 났어. 지긋지긋한 거. 이제 뭐 할까요? 다음 시간부터? 저 도형결합. 아니, 도형결합은 아까 예전에 풀어보긴 했으니까 여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 도형 나오면 그때 잘 풀면 되는 거고 나중에 내신할 때 어떻게 할 거고 이제 학력평가 풀어봐야겠죠? 학평 찐자. 쉬었다 합시다. 10분 쉬었다 할게요.